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주목하고 계신 종목, 바로 빅베어 AI, BBI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요즘 인공지능 AI 분야, 특히 그 소형주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BBAI가 그중 하나로 꽤 언급되고 있죠. 과연 이 회사가 정말 뭐랄까, 대박을 터트릴 잠재력이 있는 걸까요? 네, 그 질문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일각에서는 BBAI가 뭐 100배 수용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투자자를 백만장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감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100배라 상당히 큰 기대치인데요. 사실 이런 기대, 이게 정말 현실성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투자 기회를 찾는 편이 더 나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그 가능성을 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네,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BBAI는 주로 정부 관련 계약에 집중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때문에 종종 데이터 분석 기업인 팔란티어와 비교되기도 하죠. 네, 그 비교가 자주 등장하죠. 아무래도 정부 고객이라는 공통점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BBAI의 사업 방식, 또 최근 성장세는 어떤지, 그리고 중요한 수익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분석해서요. 과연 BBAI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인지 함께 판단해 보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BBAI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부터 좀 살펴보죠. 핵심은 소수의 특정 고객, 특히 정부기관이나 관련 조직들, 이들을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맞춤 제작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한다. 이 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량 생산되는 기성품 소프트웨어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고객의 고유한 요구사항에 딱 맞춰서 설계하는 방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부 중심의 맞춤형 접근 방식 때문에 팔란티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대표적인 계약 사례를 보면 미 육군과의 계약건이 있더라고요. 글로벌 포스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오브젝티브 엔바이러먼트, 줄여서 GFIM 시스템 개발건이요. 아, 네, GFIM. 그게 상당히 큰 프로젝트죠. 네, 이게 목표가 미 육군이 작전 수행에 필요한 뭐 병력이라든지 장비, 훈련 상태 같은 복잡한 정보들,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최적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돕는 AI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거의 뭐 군사작전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데이터가 정말 방대하겠죠. 정말 그렇죠. 또 다른 성공 사례로는 공항 보안 분야, 이것도 좀 흥미롭던데요. 네, 공항 쪽도 BAI가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국제선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들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 잠재적 위험 인물을 식별하거나 신원 확인 절차를 돕는 데 활용된다고요. 네, 맞아요. 이미 미국의 여러 주요 공항뿐만 아니라 일부 해외 공항에도 이 기술이 도입되었고 적용되는 공항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분기마다요. 오, 보안 검색대 뒤에서 AI가 조용히 활약하는 모습, 꽤 흥미롭네요. 네, 바로 그 맞춤형이라는 점, 그게 BBA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언급된 미 육군 시스템이나 특정 공항의 보안 솔루션은요, 해당 고객의 아주 구체적이고 독특한 요구사항, 그리고 운용 환경, 여기에 맞춰서 처음부터 설계되고 개발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상용 소프트웨어처럼 한 번 개발해서 여러 고객에게 그냥 쉽게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판매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수제 영복 같은 느낌인가요? 딱 한 사람만을 위한? 네, 비유가 좋네요. 생각해보세요. A공항의 보안 시스템하고 B공항의 시스템은 필요한 기능도 다를 수 있고 연동해야 할 기존 시스템, 규제 환경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미 유권 시스템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군사작전이라는 아주 특수한 목적에 완전히 맞춰져 있으니까요. 그렇겠네요. 따라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때마다 상당한 수준의 커스터마이징, 때로는 거의 새로운 개발에 가까운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BBA의 사업 확장성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 네, 그렇죠. 최고급 맞춤 양복 만드는 장인처럼 한 벌 한 벌 공들여 만들지만 이걸 막 대량 생산해서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거죠. 이런 구조는 필연적으로 성장 속도에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그렇네요.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AI 열풍 속에서는 말이죠.
AI 기술 다루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막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은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AI 하니까요. 너도 나도 AI에 투자하고 관련 기업들 주가가 막 치솟는 상황인데 근데 BBBI의 최근 실적을 보면 이런 기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 좀 놀라운 결과인데요. 지난 2분기, 그러니까 6월 30일에 마감된 분기 매출을 보니까 전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18%나 감소했어요. 18% 감소예요. AI 열풍 속에서요? 네, 그래서 3,25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바로 이 시기에 매출이 줄어든 거죠. 이거 좀 의외네요. 이유가 뭘까요? 이 실적 부진 배경에는 아까 언급했던 그 미 육군 계약건,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집행이 예상보다 좀 더 더뎌지거나 아니면 긴축 기조 때문에 계약의 규모나 범위가 조정됐을 가능성, 이런 게 제기되고 있는 거죠. 정부 계약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런 예산 변동성에 좀 취약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런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그리고 BBBI에게는 다소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같은 기간 동안에요. 비교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는 팔란티어. 그 경우를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팔란티어는 달랐나요? 네, 팔란티어는 미국 정보 관련 매출이 무려 53%나 급증했습니다. 53% 증가요? 와, 완전 반대네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정부의 AI 관련 지출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특정 분야나 특정 기업으로는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BBBI는 그 흐름을 타지 못하고 오히려 역성장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정부 탓만 할 수는 없겠네요. 물론 개별 계약의 특수성이나 시점의 차이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AI 분야 전반의 그 뜨거운 열기 그리고 경쟁사의 정부 부문 성장세를 고려할 때 BBA의 매출 감소는 분명 좀 심상치 않은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부 예산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좀 설명이 부족해 보이는 거죠. 이것이 BBA의 성장성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의문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경쟁사는 크는데 BBA는 그렇지 못했을까?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성장세 둔화도 문제지만 BBA를 분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핵심 요소가 바로 수익성, 특히 마진 구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익성 중요하죠. 아까 사업 모델 이야기할 때 나왔던 그 맞춤형 솔루션이라는 특징이 여기서 다시 중요해지는데요. 고객마다 고유한 요구에 맞춰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하다 보니까 한 번 만든 제품을 여러 고객에게 그대로 판매하기 어렵다. 이 점을 지적했었죠. 네, 그랬죠. 이건 마치 매번 새로운 고객 만날 때마다 새로운 컨설팅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컨설팅 비즈니스랑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기술 기업들이 추구하는 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사스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사스는 한 번 잘 만들어 놓으면 추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익률이 높아지는 구조인데 말이죠. 그렇죠. 사스는 확장성이 좋고 마진도 높죠, 보통은. 그렇다면 이렇게 매번 맞춤 개발에 가까운 노력을 기울이는 방식이 BBA의 실제 수익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개발 비용이나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실제 수치로도 그런 경향이 나타나나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BBAI의 사업 방식은 필연적으로 수익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표가 총이익률입니다. 그로스 프로핏 마진인데요. 총이익률이요? 예, 이건 전체 매출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 즉 매출 원가를 뺀 금액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100원어치를 팔았을 때 원가 빼고 얼마 남느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죠. 네네.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사스 기업들, 예를 들어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이 총이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70%에서 90%에 달하는 경우가 흔해요. 70에서 90%요? 와, 거의 다 남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초기 개발 비용은 크지만 일단 소프트웨어가 완성되면 추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서버 비용 같은 거, 이게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거의 복사해서 파는 거랑 비슷하죠. 네. 하지만 BBAI의 경우를 보면 최근 분기들의 총이익률이 20%에서 30% 범위,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20에서 30%요? 사스 기업이랑 비교하면 엄청 낮은데요? 네, 상당히 낮죠. 이건 전용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보다는
오히려 제조업이나 아까 말씀하신 컨설팅 같은 서비스업에 더 가까운 수치입니다. 구조적으로 마진이 낮을 수밖에 없군요. 네. 이 낮은 총이익률은 BPAI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좀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팔란티어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이익률을 개선시켜왔고 현재 80%가 넘는 높은 총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팔란티아는 8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날 때 이익이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기대감을 주는 거죠. 그렇죠. 레버리지가 크겠네요. 하지만 BBAI는 현재 사업 구조상 각 프로젝트마다 투입되는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팔란티아와 같은 수준의 높은 이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즉,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이익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힘든 본질적으로 좀 저마진 구조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아, 이게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폭발적인 성장주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겠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첫째, BBAI는 특정 고객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어서 다양한 고객에게 쉽게 확장 적용할 수 있는 기성 제품이나 플랫폼이 좀 부족하다는 점. 네, 확장성의 한계. 둘째, AI 산업 전반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경쟁사인 팔란티어가 정부 부문에서 큰 폭의 성장을 이룬 것과 대조된다는 점. 네, 의아한 역성장. 셋째, 이러한 맞춤형 사업 모델의 특성상 총이익률이 20에서 30% 수준으로 매우 낮아서 전형적인 고성장 기술주와는 다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네, 낮은 수익 구조. 이렇게 세 가지 핵심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 확장성의 한계, 의아한 역성장, 그리고 낮은 수익 구조,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요. 현재 BBAI의 모습만으로는 당신이 혹시 기대하셨 100배 성장 같은 그런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만한 잠재력을 가졌다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BBAI에 대한 투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AI 분야 내에서도 보다 견고하고 확장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가진 다른 대안들을 먼저 고려해보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죠. BBA가 예상치 못한 대규모 신규 계약을 따낸다거나 기존 사업 분야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현재 개발 중인 기술이 예상 외의 성과를 낼 수도 있고요. 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계약 몇 개를 더 따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근본적인 사업 운영 방식, 즉 고비용 저마진 구조의 맞춤형 솔루션 제공 방식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면 이 낮은 총이익률 문제는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투자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수익을 안겨주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명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오늘 BBAI라는 흥미로운 AI 관련주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정부 계약 중심의 독특한 사업 구조와 맞춤형 솔루션 제공 방식이 구체적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팔란티어 같은 유사 기업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차이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비교를 통해 보니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소형 AI 주식이라는 그 매력적인 포장 속에 감춰진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을 좀 냉정하게 짚어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이 한번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빅바이처럼 주로 정부나 특정 보안 분야 같이 매우 특화된 시장을 대상으로 고비용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회사가 만약 다른 AI 분야, 예를 들어 클라우드를 통해 수많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범용 AI 서비스처럼 정말 확장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어떤 종류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확장 가능한 성장이라.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단순히 현재의 맞춤형 계약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아까 지적한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텐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업 모델을 혁신하거나 또는 어떤 기술적 돌파구를 찾아야만 진정한 의미의 스케일업이 가능해질까요? 현재 빅베어가 직면한 과제이기도 하고 어쩌면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가진 다른 기업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오늘 분석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맞춤형 솔루션 기업의 스케일업 전략이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빅베어 AI에 대한 심층 분석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당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당신이 궁금해할 만한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